여러분 안녕하세요. 스위치온 다이어트 항상 브이로그로만 좀 보여드리다가 이제 4주차가 끝나고 한 달 정도가 더 지났어요.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Q&A 영상을 찍고 싶어서 핑계가 아닙니다. 정말로 잘 유지가 되는지를 좀 확인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정말 유지도 잘 됐고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을 주셨던 게 단백질 쉐이크는 어떤 걸 드셨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셔서 단백질 쉐이크부터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처음 영상부터 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기본으로 가져가는 게 플라이밀이었어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끝나도 나는 이 단백질 쉐이크를 많이 먹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약간 돈을 쓰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이밀을 맛별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샀고 2개는 최근에 신제품이 나오면서 동생이 선물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맛을 조금 맛있게 돌려가면서 먹었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먹었던 게 이 흑임자랑 블랙이랑 그리고 요거 브라운, 블랙 브라운을 가장 많이 먹었어요. 왜냐면 블랙 브라운 같은 경우는 당류도 가장 적고 성분이 플라이밀이 성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도 낮고 당류도 낮은 게 브라운이랑 블랙이라서 아침은 보통 조금 혈당을 높이지 않기 위해서 브라운과 블랙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간식 쉐이크라든가 저녁에 쉐이크가 당길 때 그럴 때 많이 먹어줬습니다. 그리고 저의 쉐이크는 항상 요 아몬드 브리즈에 타 먹었습니다. 정말 배고파 죽겠다, 다른 거랑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만 그 메일유업의 락토프리 무지방 우유 있잖아요. 그걸 조금 종종 먹는다든가 또는 두유를 먹는다던가. 근데 두유는 거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이 먹어 주었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선하이버, 아침에는 항상 브라운이나 블랙에 이 선하이버를 꼭 같이 먹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제 친구도 저랑 같이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시작을 하다가 포기를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도 포기를 한 이유가 갑자기 3일 동안 단백질 쉐이크만 먹어주다 보니까 변비가 되게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변비가 있거나 하신 분들은 아침에 유산균도 챙겨 먹겠지만 이 셀렉스 선하이버를 완전 추천드립니다. 얘 같은 경우는 4중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그래서 프리바이오틱스 역할도 하고요. 또 국내 유일하대요. 4중 복합 기능성의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유익균 증식을 도와주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성분도 들어가져 있고 또 식후 혈당 상승, 단백질 쉐이크를 하더라도 우리가 또 혈당 상승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을 주는 역할도 하고 또 혈중의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주기까지 하는 제품인데 저는 얘랑 같이 먹으면 확실히 그런 변비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저는 배변이 굉장히 원활했습니다. 그래서 얘 탓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시죠 여러분? 제 구독자만 보셔도 알겠지만 제가 뭔가 협찬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다 내돈내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완전 강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플라이밀에 플러스 얘 이렇게 같이 챙겨주시면 조금 더 포만감도 있고 또 배변에 대한 걱정도 없이 좀 드셔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제가 꿀팁 하나 드리면 저는 이런 식으로 항상 얘를 보틀에 섞어 먹는 게 아니라 그릇에 타서 먹었거든요. 왜냐면 조금 더 괜히 뭔가 챙겨 먹는 것 같고 괜히 뭔가 포만감이 느껴지는 것 같고 그냥 후루룩 마시는 것보다 뭔가 죽 떠먹듯이 습 떠먹듯이 이렇게 먹으니까 조금 더 내가 아침을 챙겨 먹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처럼 외부에 나가서 저는 프리랜서 방송인이니까 나가서 좀 방송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사실 이 플라이밀을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또 제가 많이 먹었던 게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단백질 쉐이크들인데 저는 이 더단백이랑 셀렉스 제품을 되게 좋아해요. 일단 성분도 너무 좋고 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좋아하는 맛있는 맛을 추천드리면 셀렉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요 밀크 바닐라가 진짜 맛있어요. 보통 이런 바닐라 맛들이 그 단백질 특유의 그 맛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냥 그 바닐라 아이스크림 녹여놓은 듯한 맛?
투게더 있죠. 투게더를 녹여놓은 듯한 맛? 그런 맛이 나서 되게 맛있었고요. 초코도 너무 단백질 쉐이크 같지 않고 되게 맛있는 초코 맛이어서 저는 가끔 당 땡길 때 후루룩 많이 마셔줬습니다. 그리고 더단백 같은 경우는 더단백이 맛있는 맛이 진짜 많아요. 특이한 맛들이 많아요. 하나는 카라멜 맛이고 하나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빙그레의 대표적인 멜론 맛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많이 먹었던 게 요 후디스 하이뮤 제품들이에요. 하이뮤는 워낙에 홈쇼핑에서도 유명하고 또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잖아요. 하이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한 포 한 포 나오는 게 있는데 얘네도 성분이 깔끔합니다. 딱 단백질 성분만 있고 먹었을 때도 그냥 기본적인 단백질 특유의 맛은 나지 않지만 약간 은은한 애기 분유 같은 맛? 이런 맛이 있어서 되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약간 우먼들을 위한 콜라겐이 들어있는 그런 하이뮤이고 얘는 기본적인 하이뮤이라서 가끔 내가 전날에 조금 뭔가 음식을 깨끗하게 먹었지만 과하게 먹은 것 같다. 좀 속이 안 좋다. 뭔가 양심이 찔린 듯하게 먹었다. 이런 날에는 이 하이뮤으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단백질 쉐이크만 먹으면서 우리가 그 여성들의 그날 대저행 앞으로 한 3, 4일 동안 미치잖아요. 진짜 막 단 거 너무 먹고 싶잖아요. 근데 플라이미로로도 채울 수가 없어. 그럴 때 또는 이제 여러분들 스위치온 끝나시고 유지어터 하시면서 생리기가 났을 때 이런 데 또 드시기 좋은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딜라이트 프로젝트라고 해서 그 올리브영의 PB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얘가 흑임자 맛도 있고 뭐 옥수수 맛도 있고 너티초코 고구마 맛 이렇게 있는데 사실 성분 자체는 지금 보여드렸던 제품들 중에선 얘가 가장 안 좋기는 해요. 당류도 되게 높고 탄수화물도 높고 근데 되게 맛있어요. 이래서 당류가 높구나 싶을 정도로 되게 맛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단백질 쉐이크를 먹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진짜 미치겠다, 내가 오늘 입 터지겠다, 나 이제 못하겠다 할 때 그럴 때 한 팩씩 먹어주기 좋습니다. 되게 맛있어요. 아마 단백질 쉐이크 중에 맛은 얘가 끝판왕이 아닐까. 하지만 성분은 얘네만큼 좋지는 않다 라고 보시면 돼서 위급한 상황에 스위치온 다이어트 할 때는 웬만하면 위급한 상황에 드시고요. 유지어터 할 때는 드시기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단백질 쉐이크는 저는 이런 식으로 먹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온 동안에 영양제는 어떤 걸 먹었나요? 라고 또 물어보는 분들이 계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의 어떤 이 장과 소화기관을 위해서 항상 단백질 쉐이크 써나이버 같이 먹어주었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과 함께 먼저 음양탕 마시고 유산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가지를 먹어줬는데 둘 다 자로우프엠 도피러스 제품이고요. 저는 쿠팡에서 해외 구매 대행으로 구매를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무려 500억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사실 유산균은 다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보장균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저는 500억짜리 유산균을 먹고 있는데 저는 사실 되게 예전에는 유산균 유목민이었거든요. 근데 자로우로 먹기 시작하면서 변비는 일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로우랑 저랑 되게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얘는 여성 질 유산균 중에 거의 제가 최대로 샀거든요. 그래서 얘는 100억 유산균. 그래서 이렇게 일반 유산균이랑 여성 질 유산균이랑 두 가지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렴 같은 거 많으신 분들은 저는 이 유산균 꼭 추천드려요. 예전에는 저는 감기는 안 걸려도 지렴을 거의 달고 살았었거든요. 근데 얘를 먹고 나서 저는 진짜 좋아졌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전 얘 먹고 정말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비타민제는 닥터린의 멀티비타민을 먹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여기다 띄워드리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거의 다 제가 쿠팡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비타민, 활력 비타민 B군들도 그렇고 되게 야물차게 들어가져 있어요. 보통 종합 비타민들은 그냥 100% 이 정도로 기본으로 챙겨 먹는 이런 제품들이 많은데 멀티비타민 치고 함량이 되게 높게 들어가서 원래는 비타민 B군, D군 이런 거를 제가 더 추가 구매해서 먹었었거든요. 근데 얘로 먹으면서 굳이 B군이나 이런 거, 비오틴까지 다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따로 뭘 구매하셔서 드실 필요가 없는 좀 함량이 높은 그런 멀티비타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닥터린에서, 근데 저는 닥터린에서 또 메가비타민 D를 또 먹기는 해요. 제가 사실
가슴 쪽에 좀 혹도 많고 석회질도 생기고 막 이랬어가지고 계속해서 6개월에 한 번씩 유방외과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이 많은 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께서 비타민 D를 진짜 많이 챙겨 먹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비타민 D는 엄청난 또 고함량의 비타민 D군을 따로 또 사서 먹고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C, 제가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니까 이쪽이나 이렇게 볼 밑으로 나비존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색소 침착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뭐 오타모반이라고 하던가 그거랑 김이랑 이런 것들, 막 잡티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겨나요. 왜냐면 제가 좀 조명을 많이 받는 직업군이기도 하고 또 이게 여성 호르몬이랑 연관이 있대요. 그리고 또 이게 유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비타민 C는 수시로 먹어야 된다고 실제로 유튜브에 보면 의사 선생님께서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냥 피부과가 있는데 거기도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그 선생님의 유튜브가 너무 좋아서, 물론 그 선생님께 지금 진료를 받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선생님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그때 그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건 너무 그게 좋았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비타민C를 좀 많이 챙겨 먹고 많이 발라라. 그래서 저도 또 레모나를 멀티비타민과 함께 좀 추가적으로 하루에 2포, 3포씩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본적으로 다들 드시죠. 요거는 RTG 오메가예요. 그래서 요것도 지금 닥터린 제품이긴 한데 저는 닥터린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제품이, 제가 건강기능식품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제품 비교를 많이 하는데 닥터린 제품들이 기본적인 건강기능식품과 비교했을 때 가격 대비 함량이라든가 제품의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닥터린 제품을 조금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오메가3고요. 그리고 얘가 또 제가 아침마다 유산균과 같이 먹는 제품이에요. 인돌3 캐비널이라고 해서 십자화가에 들어있는 이런 좋은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저도 이제 이런 여성 혹들이 자꾸 많이 생겨나니까 이런 여성 호르몬을 조절해주는 그런 영양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나도 좀 이렇게 여성 그런 질환에 걱정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꼭 한번 챙겨 먹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거랑 같이 제가 많이 챙겨 먹는 게 동국제약의 이노시톨이 또 가격 대비 괜찮아요. 그래서 여성분들 아마 이노시톨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동국제약 거 여러분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떨어져가지고 없네요. 그리고 마그네슘, 요거 칼로마이 제품 사실 저는 선물 받은 제품이에요. 운동 선생님한테 선물 받았는데 원래 제가 먹는 제품이 있는데 굳이, 근데 그건 좀 가격대도 있고 해서 그냥 선물 받은 김에 먹고 있어요. 또 저희가 운동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밤에 좀 잠도 잘 자고 할 때 마그네슘이 좋다고 해서 저는 마그네슘도 항상 떨어지지 않게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꿀팁을 드리면 이렇게 비타민 D군이랑 마그네슘이랑 자기 전에 같이 챙겨주시면 흡수력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왜 칼바디로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녁에 같이 먹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이어트에 대한 이런 것도 사실 건강기능식품도 저는 안 먹진 않아요. 먹긴 먹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것저것 종류별로 되게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은 그냥 요 맥스컷 프로 여기로 그냥 정착을 했습니다. 이게 되게 좋네? 이거 뭔가 살 빠지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 내가 오늘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것 같다, 조금 내가 평소보다 많이 먹은 것 같다, 요럴 때 그냥 챙겨주면 마음의 위안이 되는, 그래서 요 맥스컵 프로도 제가 먹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것도 제가 선화이바 다음으로 드리는 꿀팁, 요건 이제 콜라겐 제품이에요. 아무래도 다이어트를 하실 때 저는 이제 나이가 있어서 그런가 얼굴이 먼저 빠지거든요. 그러면 조금 사람이 읍서 보이는 기간을 거쳐야 된단 말이죠. 어리신 분들은 여러분 몸은 쭉쭉 빠져요. 얼굴은 계속 탱글탱글해.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굴이 먼저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럴 때 저는 요 콜라겐을 먹습니다. 기존에는 저도 그냥 어린 콜라겐이라고 해서 생선의 비닐 껍질에서 추출하는 그게 가장 사실 차세대였거든요. 그 콜라겐을 먹었었는데 최근에 요 플랜트 콜라겐이라고 해서, 사실 플랜트뿐만 아니라 다른 브랜드도 있긴 한데 요 식물성 콜라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비린 맛이 없으니까 되게 맛있고, 또 식물성인데도 불구하고 콜라겐 함량도 2000mg인가 들어있어서 한 포만 드셔도
하루 권장 섭취량 2배를 채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플랜트 콜라겐은 김사랑님께서 광고를 하시는 제품이기도 하고, 또 플랜트 콜라겐이 진짜 좋은 게 사실 부재료들은 다른 제품은 되게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는 플랜트 콜라겐 플러스 비타민 D인데 비타민 D가 하루 권장 섭취량의 300%인가? 뭐 하여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플랜트 콜라겐에 비타민 B군이랑 비오틴이 들어가는데 얘도 비오틴이 무슨 2000%였나? 뭐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원료도 되게 아낌없이 넣어서 굳이 얘도 역시나 비타민 B군이나 D군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서 저는 이 2가지로 먹고 있고요. 그리고 얘네 둘은 젤리 형태인데 되게 맛있어요. 그래서 진짜 배고프고 간식 땡길 때 콜라겐 먹는다 치고 먹는데 맛있는 젤리니까 간식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실 저는 피부 왜 이렇게 좋아?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내가 최근에 뭘 했지? 오히려 저는 요즘 말씀드렸듯이 이런 색소들 레이저를 받느라 피부가 좀 예민해진 상태인데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라는 얘기를 좀 듣는 거 보면 그래도 제가 콜라겐을 좀 잘 챙겨 먹고 있고요. 또 나중에 제가 화장품 제 기초템들도 영상을 찍을 텐데 대단한 제품을 쓰진 않는데 제가 또 꾸준히 써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써주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도 피부가 늙지 않게 잘 유지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는 이 정도로 먹고 있고요. 그리고 식사는 어떤 걸 하셨나요?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식사 같은 경우는 제가 사진으로도 이렇게 좀 올려드리겠지만 저는 조금 그 박용우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걸 좀 칼같이 어차피 한다라는 거니까 칼같이 지키자 이런 마음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째 주 같은 경우는 3일간은 단백질 쉐이크, 아침, 점심 간식 쉐이크는 플라이밀로 해주고요. 저녁은 조금 가벼운 단백질 쉐이크로 웬만하면 해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4일부터는 당연히 아침에는 단백질 쉐이크 먹었고 오후 간식, 저녁 단백질 쉐이크 먹었고요. 점심에는 한식을 먹었는데 곤약밥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뭐 CJ에서 나오는 햇반인데 160kcal, 길이 흑미, 뭐 곤약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일반 밥으로 뭐 3분의 2 공기를 먹어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저는 좀 배가 고플 때는 3분의 2 공기를 먹었고 어쩔 때는 반 공기도 먹었고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햇반에서 나오는 이런 것들 아니면 오늘은 곤약밥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불편하다 하면 또 이렇게 바라현미밥이 나와요. 햇반에서. 그래서 이런 바라현미밥으로 역시나 똑같은 용량으로 먹어주었고 반찬에 또 단백질 챙겨 드시다 보면 이런 고기만 챙겨 드시다 보면 또 속이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선, 두부를 굉장히 많이 추천드리는데 생선 같은 경우는 우리 코스트코 틸라피아 생선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실제로 다이어트 하시는 뭐 바디빌더 분들이라든가 저 같은 경우는 비키니 대회 나갈 때 진짜 살이 안 빠진다. 그러면 닭가슴살보다도 보통 틸라피아를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이런 틸라피아는 완전 100% 단백질이라서 이런 틸라피아를 좀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참치캔. 이 참치캔 같은 경우는 요즘 아무래도 참치캔 안에 들어있는 기름이 까놀라유가 거의 많아요. 근데 요즘 올리브유 참치캔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띄워드리겠지만 오뚜기에서 나오는 올리브 바질 참치가 있는데 이게 약간의 바질도 들어가고 되게 향이 좋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이랑 같이 이렇게 비벼서 좀 샐러드처럼 드신다거나 저는 진짜 가볍게 먹고 싶을 때 그렇게 먹거든요. 아니면은 밥이랑 저당 고추장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저당 고추장이랑 참치랑 이렇게 비벼서 드셔도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두부랑 계란이랑 같이 볶볶볶해서 진짜 많이 먹었어요. 맛있거든요. 그냥 두부 조금 수분 날리고 계란 넣고 소금 넣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한번 드셔보시고 그리고 2주차에는 점심, 저녁이 다 일반 식사가 허용이 되지만 저녁은 조금 탄수양을 줄이고 그다음에 아침이랑 간식 단백질 쉐이크를 드시는 거잖아요. 이때도 저는 거의 비슷하게 식단을 가져갔습니다. 이미 1주차부터 저는 맛있게 먹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식단을 가지고 갔고요. 그리고 사실 2주차는 견과류랑 콩이 허용이 되는데 저는 견과류랑 조금 한 3주차부터 먹기 시작했던 것 같고 콩을
낫또를 샀어요. 그래서 낫또랑 계란이랑 밥이랑 명란 그 알 있잖아요. 요거 막 비벼 먹고, 아니면 아보카도 사서 이렇게 비벼 먹고, 또 요렇게도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조금 식단을 늘렸고요. 3주차는 뭐 베리류나 토마토, 호박, 밤 요런 게 가능하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거의 2, 3주차 1주차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4주차 때는 사실 조금 크게 제한을 두지 않잖아요. 왜냐면 3번이나 굶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좀 요것저것 많이 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4주차 때는 좀 제가 요거트 같은 것도 먹었던 것 같아요. 견과류도 되고 베리류도 되다 보니까 4주차에는 그릭 요거트에다가 알룰로스, 단맛은 알룰로스만 더하고 거기에 견과류에다가 또 저희 강아지랑 저랑 블루베리를 같이 먹어요. 그래서 블루베리랑 이런 거 넣어서 요거트도 많이 먹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식단을 조금 깔끔하게 저는 클린하게 가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4주차 때는 그런 것도 먹었던 것 같아요. 포케 아니면은 밖에서 그냥 파는 샐러드 뭐 그런 것도 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스위치온 다이어트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식단 너무 쉬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좀 건강한 식단만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막 우리 보디빌더나 비키니 선수처럼 닭꼬야만 드세요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맛있게 드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막 나중에는 버섯도 사고 새우도 사고 막 이렇게 해서 막 볶아 먹고 이런 걸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맛있게 드셔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주차 정책이 어떻게 뚫으셨나요? 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는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면 너무나 2주차에는 정책이 있는 게 당연해요. 1주차에 3일은 단백질 쉐이크만 먹죠. 거의 4일, 5일, 6일, 7일 때도 거의 단백질 식단만 하죠. 탄수화물을 약간 어찌 보면 극도로 제한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주차에 쑥 빠져요. 근데 이게 계속 2주차에 어떻게 가요? 2주차부터는 사실 단식도 하루밖에 안 하죠. 그리고 점심, 저녁 다 밥도 먹죠. 이러니까 당연히 우리 몸에서 지방도 빠졌겠지만 1주차 동안 약간의 수분도 빠졌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오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거기서 유지하는 기간도 있을 거예요. 정체기가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주차는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2주차는 내가 하던 거 꾸준히 하고 그냥 선생님이 먹으라고 하는 대로 드세요. 2주차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존버가 답입니다. 저의 2주차 몸무게를 보면 51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저도 사실은 스트레스 많이 받았죠. 되게 그래도 나타나는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빠지지? 라고 하지만 우리가 1주차 이미 확 빼버렸기 때문에 2주차는 이제는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주차만 잘 버텨내시면 3주차로 4주차 때 또 쑥쑥 빠집니다. 저는 오히려 3주차가 좀 잘 빠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4주차 때부터는 저는 앞자리가 한번 뒤집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버티시라. 이때는 몸무게가 안 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식단을 하고 있다. 버티셔라. 하지만 체성분은 좋아지는 식단이기 때문에 일단은 버티시는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단식은 어렵지 않았나요? 라는 또 질문을 많이 제 주변에서 주시더라고요. 일주일에 그렇게 어떻게 굶어? 근데 이것도 단계별로 굶게 하잖아요. 1주차는 약간 먹으면서 굶는 느낌을 가져가고 2주차는 한 번만 굶고 3주차는 2번을 굶고 4주차는 3번을 굶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되게 어렵진 않아요. 그리고 보통 박영우 선생님께서는 저녁까지 먹고 24시간 하고 그 다음날 저녁을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저한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점심 단식이나 간식 단식을 많이 했거든요. 간식까지 먹고 그 다음날 간식부터 시작하거나 점심까지 먹고 그 다음날 점심부터 시작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왜냐면 뭐 저를 포함해서 직장인분들은 아침 시간이 되게 바빠요. 그러니까 아침에 굶는 건 쉬워져요. 아침에 막 일찍 일어나서 밥 챙겨 먹고 이러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어영부영 뭐 하다 보면 아침 시간이 후딱 가기 때문에 오히려 점심까지 굶는 건 되게 쉬워요. 그리고 하루 중에 점심 정도를 조금 든든하게 먹어주면 저녁은 빨리 자버리면 돼요. 저녁 한 끼 안 먹고 미치겠다 배고프다 몰라 잘래 이러고 빨리 자버리시면 돼요. 그럼 자느라 시간이 다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진짜 단식이 조금 어렵다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점심 단식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언니 도시락통 어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갑자기 외부에 나간다거나 할 때 점심을 밥으로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도시락을 싸갖고 갔던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게 좀 예쁘셨나 봐요. 언니 도시락통은 어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소다 밤부 도시락통이라고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가방까지, 이거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실 수가 있는 도시락 가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네모니 가능한 가방이라서 지금처럼 겨울철에 너무 차갑게 밥을 안 드셔도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안에 세트로 이렇게 두 찬압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또 이런 국통이나 밥통 다 하실 수 있는 또 동그란 찬압이 들어가고, 또 여기에 요건 요 안에 넣어서 쓰시는 건데 수저 세트까지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되게 알차게 쓰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밴드를 벗겨내시면 요것도 되게 좋은 게 덮개가 있고 안쪽으로 한 번 더 뚜껑이 들어가는데, 여기 이렇게 안쪽에 뜨거운 기온을 뺄 수 있는, 압력을 뺄 수 있는 이런 것도 되어져 있어서 이렇게 뚜껑 여닫을 때 여기 잘 안 열린다 하시면 여기서 한번 김을 빼내신 후에 그렇게 여시면 되고요.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또 나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뺐다 꽂았다 하시면서 쓰실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나눈 칸이 있어서 이렇게 두 칸, 세 칸 내 마음대로 조절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이 아니라 밤부기 때문에 제가 플라스틱이 아닌 도시락통을 찾으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가슴 쪽이 좀 안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환경 호르몬에 되게 예민하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 호르몬에 안전한 또 밤부라서 더 좋으실 거고, 굉장히 이렇게 감각 있게 여러분들이 쓰기 좋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도시락 구매해야 되는데 좀 가볍고 괜찮은 제품 있을까요? 하시면 이렇게 제가 띄워드릴게요. 쿠팡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Q&A 하나가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였어요.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끝나고는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하실 건가요? 였습니다. 저는 지금 안 그래도 그래서 엊그제였나? 네, 인바디를 제가 찍고 왔어요. 가장 최신의 상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보면 제가 또 이렇게 띄워드릴 텐데, 몸무게도 마지막에 다 뺀 게 49.3이었거든요. 네, 49에서 50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무게 잘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격근량도 22 그대로. 골격근도 22.1에서 22, 뭐 22.2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체지방량도 빠진 상태 그대로 더 오르진 않았습니다. 10.4kg. 그래서 전 되게 지금 잘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제가 똑같이 스위치온 다이어트 식단을 계속했느냐? 이건 아니거든요. 저는 스위치온 다이어트 한 달 동안 못 만났던 친구들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으러 많이 다녔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채 엽떡도 먹었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겐다즈 아이스크림도 먹었고요. 또 생리 기간에는 먹고 싶은 과자도 먹었고요. 조금 일반적인 이런 식사들을, 좀 건강하지 않은 식사들도 많이 하긴 했는데, 제가 일단 꾸준하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 건 운동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웬만하면 일주일에 주 5일에서 6일은 운동을 하자가 저의 일단은 목표라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보니까 식단이 조금 풀어져도 계속해서 일정한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단식은 사실 드문드문 해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사실 이렇게는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내가 좀 전날 많이 먹은 것 같다라고 하면 하루 정도 24시간 해주고, 또는 이번 주는 조금 내가 많이 관리를 못했던 것 같다, 또는 운동량이 좀 적은 것 같다 하면 일주일에 2회 정도 이렇게 24시간 단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근데 언니 사실 유지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저는 대표적인 요요 어떤 거 아세요? 뭐 대회 이후로도 12kg, 13kg 쪘지, 바프 이후로도 12kg, 13kg 쪘지. 이 사이클을 제가 한 6, 7번 했던 것 같아요. 저의 다이어트의 그 삶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대사량도 많이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고, 살이 지독히도 안 빠지는 스타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람인데도 지금 유지를 너무 잘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식단을 칼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경만 조금 쓰세요.
좀 몸무게를 사실 데일리로 재지 말라,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위치온 다이어트 후에 더 빼고 싶으시면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한 달 정도 더 해보시는 거. 저는 원래 한 달을 더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일적으로도 이렇게 먹방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가능하시면 한 달 정도 더 해보세요. 그럼 분명히 더 빠질 거고요. 몸이 더 좋아질 거라는 게 저는 확신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스위치온 다이어트의 책을 샀어요. 왜냐면은 11월 달에 원래 해보고 싶었는데 좀 못했지만 저는 내년 1월에 해줄 거고요. 그리고 저는 올해까지 한 48kg까지 빼보는 게 저의 목표라서 12월도 좀 단식을 조금 더 많이 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유지를 되게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게 한 번씩 단식해주는 거. 우리 단식 이제 많이 습관화 시켰잖아요. 많이 먹었으면 굶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많이 먹었으면 몸 안에 있는 거 빨리 열량으로 배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내가 안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덜 먹어요. 덜 먹고 운동해요. 그리고 다시 조금 건강한 식단 한 이틀 해주고 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이렇게 조금 쉽게 가세요. 그러다가 한 번 또 나 한 1~2kg 더 그냥 해볼까 싶으시면 저처럼 1월에 한번 같이 스위치온 해보시자고요. 우리 박영호 선생님도 1월에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먹고 싶은 거 적당히 드시면서 운동도 좀 적당히 하시면서 뭐든 과하지 않게 적당히를 유지하시면 이 몸무게는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체성분 양도 충분하게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저의 Q&A 어떠셨나요? 혹시 더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많은 피드백 주세요. 저는 계속해서 조금 요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제 목표 체중이 사실 47kg거든요. 근데 언니 키에 비해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지만 직업이 이제 쇼호스트고 하다 보니까 또 저는 패션 방송이나 임용 방송을 많이 하는 쇼호스트라서 이게 좀 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7kg까지 빼는 게 목표인데 무리하게 가지는 않을 거고요. 이렇게 좀 유지하면서 저는 적당히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하면서 갈 예정입니다. 어려운 다이어트 속에서 내가 좀 지쳤다. 이제는 정말 다이어트를 한 방에 끝내고 싶다 한다면 스위치온 다이어트 한번 해보시는 거 강력 추천드립니다. 저는 제가 이때까지 한 20년이 뭐야. 저는 워낙 마른 몸을 좋아했던 사람인지라 중학교 때부터 다이어트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이 좀 너는 정신병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다이어트에 미쳐 있었던 사람인데 제가 5, 6년을 해오는 다이어트 속에 가장 좀 건강하게 빠지는 것 같고 가장 체성분도 건강했고 가장 많이 힘들지 않은 다이어트였어요. 그리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식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 거 다시 한번 싹 정독하시면서 쉽게 다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꼭 남겨주세요. 제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라도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제 영상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뭐 간식으로 드실 수 있는 다이어트 식단이라든가 또 저의 어떤 임용 방송을 하면서 이런 피부 관련된 것들이라든가 영상 좀 많이 업로드할 예정이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